자, 119페이지 과세대상거래. 먼저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과세가 된다라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정리했었죠? 그러면 먼저 용역의 공급에 앞서서 재화의 공급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기초 개념은 이렇습니다. 재화라는 것은 유체물과 무체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유체물이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상품, 제품, 원재료, 기계, 건물 이런 것 등을 유체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실체적인 유형적인 물체가 있다는 그런 의미고, 물리적 실체가 있다 이런 얘기고, 무체물이다 그러면 전기, 가스, 열 이런 건 실체적인 그 유형적인 것이 없죠. 그러나 이것도 재화로 봐요. 재화로. 그래서 전기나 가스, 열. 네, 우리가 전기를 어디서 팔고 있어요? 한국전력이 팔고 있죠. 가스, 도시가스공사. 네, 열 하면은 또 열 그 병합발전소에서 또 열을 공급해주는 그 공동으로 처리해서 열을 공급해주는 그 사업자가 있죠. 그래서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우리가 재화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공급이라는 건 뭐냐? 공급이라는 건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판매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공급을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약상. 계약이라는 건 우리가 서로 판매 계약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여기 모든 원인이에요. 모든 원인은 이런 판매 계약이라든가 또는 어떤 법률상으로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에 의해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공급으로 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새로 사업을 창업을 하는 어떤 마트에서 경품을 소비자에게 경품으로 냉장고 한 대를 줬다. 그러면은 무슨 원인으로 냉장고를 줬어요? 네, 무슨 행사 때문에 줬죠. 미리 그건 약속을 한 거죠, 소비자들하고. 그날 매장에 와가지고 경품 당첨을 할 텐데, 그래서 주겠다 하고 미리 계약을 한 거나 다름없어요. 약속을. 그래가지고 경품을 주었다. 그러면 그걸 뭐로 봐요? 공급으로 본다 이거예요. 공급. 그래서 부가가치세의 기초 개념에서 재화라는 것은 유체물과 무체물을 의미하는 것이고, 공급이라는 것은 어떤 모든 원인에 따라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면 공급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재화의 공급에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한번 따져보자. 일반적으로 재화의 공급은 이런 것이다 이겁니다. 매매, 사고 파는 거. 매매 거래. 그러니까 매매 거래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현금으로 사고 파는 거, 외상으로 파는 거, 그다음에 할부로 파는 거, 그리고 장기 할부로 파는 거. 할부 하면은 1년 이내의 할부를 말하고, 장기 하면은 1년 넘는 거, 2년 할부, 3년 할부 이런 것이 장기 할부입니다. 그 다음에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조건에 맞으면 사시고 조건에 안 맞으면 반품 받습니다. 이런 것이 조건부 판매죠. 그 다음에 위탁 판매, 그리고 그 밖에 매매 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이런 양도가 매매 거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공거래라는 것도 있어요. 가공거래. 어떤 것이냐면은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이러한 공급을 재화의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했다면 그것을 가공거래라고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슨
만약에 책상을 만들었는데 책상을 만드는 것까지는 우리 공장에서 하고 책상에다 페인트 칠하고 니스 칠하고 이렇게 이쁘게 색깔 내는 거 이거는 위탁을 해요. 그러면 그 페인트 칠하는 곳으로 이 책상을 만들어서 보내면 거기 가공거래예요. 그게 거기서 이제 페인트 칠해가지고 완제품을 만들어내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공급이라고 해요. 재화의 공급, 가공거래도. 근데 이제 가공거래가 뒤에 한번 용역의 공급에서 또 나올 거예요. 용역의 공급에서의 가공거래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가공을 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인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재화의 공급에서 말하는 가공은 여기 보시다시피 주요 자재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상을 만들고 거기다가 페인트 칠을 하려면은 페인트가 거기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페인트도 책상 만드는 데 있어서 자재가 되거든요. 일부. 그래서 주요 자재의 일부를 부담한다. 그러면 아니면 전부를 부담한다. 이거 다 가공거래에서 재화 공급에 해당되는 가공거래예요. 그 다음에 교환거래도 있습니다. 교환거래라는 건 뭐냐면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받는 겁니다. 물물교환이에요. 물물교환. 예.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공기청정기를 주고 다른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용역 그러면 교육을 받는 거. 예. 그러니까 우리 회사 직원들에게 세무회계 교육을 시키고 싶어요. 근데 세무회계 교육비를 가서 견적을 학원에 가서 받아보니까 80만 원이래. 예, 2명을 한 달간 교육시키는데 80만 원.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뭐예요? 교육 용역이죠. 예, 80만 원어치 용역을 제공받았어요. 예, 그랬더니 그 학원 원장님 사무실에 보니까 공기청정기가 없어. 그래서 이제 전자제품 대리점 사장님이 그러면은 제가 교육비 대신에 우리 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우리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공기청정기 아주 좋은 게 있는데 그걸로 교육비 대신에 지급하면 되겠어요? 좀 싸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침 그걸 사려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합시다. 그게 뭐예요? 물물 교환했죠? 교육시켜주고 교육비를 대신에 뭘로 받았어요? 공기청정기로 받았죠. 이런 것도 뭐예요? 교환거래에 해당이 된다 이거예요. 네. 물건하고 바꾸는 것도 교환거래예요. 공기청정기를 주고 대신에 책을 받았다든가 이런 것도 교환거래에 해당이 된다. 그것도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거예요. 우리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는 것은 뭐예요? 과세를 하겠다 이거. 우리가 지금 부가가치세법에서 공급으로 보겠다 하는 말은 즉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면은 과세가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지금 우리가 이 앞에서 과세 대상 거래를 지금 공부하잖아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재화의 공급은 과세되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금이 과세된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거래들이 있는데 경매 거래라는 것이 있어요. 경매 거래. 예. 여러분 우리 경매 사이트, 인터넷 경매 사이트 이런 게 있죠. 물건을 처음에 공기청정기 경매를 내놓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사는 사람이 내가 30만 원을 사겠다. 경매를 기간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제일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에게 팔게 되죠. 그게 경매입니다. 또 현물 출자, 수용이나 현물 출자. 현물 출자라는 것은 물품으로 출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자를 하는데 현금으로 출자를 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에요. 과세가 안 됩니다. 그런데 건물을 출자했어요. 건물. 그러면 판매한 걸로 보겠다 이거예요. 출자라는 것은 기업에다가 이렇게 출자하는 거예요. 주주가 현금 대신에
건물 같은 걸 제시하는 거죠. 그러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겁니다. 그 밖에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화의 공급에는 이와 같이 매매거래, 가공거래, 교환거래, 기타 거래들이 있을 수 있다. 자, 그 밑에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 나옵니다. 특수한 재화의 공급. 아까 위에 있는 것은 거의 다 뭐 그 밑에 경매라든지 현물 출자라든가 교환 거래 이건 좀 생소했지만 나머지 그 위에 있는 거래는 일반적인 거예요. 여러분 다 보시다시피 가공 사업자들도 있고, 네, 외상 판매, 현금 판매, 할부 판매 다 여러분들 다 판매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인데 지금 여기서부터는 특수한 재화의 공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특수한 재화의 공급 거기 밑에다가 가로 열고 간주 공급 이렇게 메모를 좀 해 주십시오. 간주 공급이라고도 합니다. 특수한 재화의 공급을 간주 공급. 자, 간주 공급이라는 용어가 너무 좀 어려워가지고 용어를 순화시킨 거, 쉽게 바꾼 것이 특수한 재화의 공급이에요.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간주라는 표현을 많이 쓰니까 간주 공급도 함께 알아두십시오. 간주 공급이라는 게 뭐냐면 공급으로 간주하겠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공급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으로 간주하겠다 하는 게 바로 간주 공급이에요. 자, 특수한 거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동그라미 1번 자가 공급. 자가 공급이 뭐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공급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면세 사업에 전용된 것은 공급으로 보겠다. 여러분 제가 아까 그랬죠. 공급으로 보겠다는 건 과세하겠다는 뜻이에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다. 그러면 면세 사업 전용이라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아직 우리가 면세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면세 사업인가 하는 것은 이제 뒤에서 좀 배우는데 우리가 앞에서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도 있지만 면세 사업자도 있다는 거 아까 앞부분 1장의 첫 페이지에서 표로 봤었습니다. 거기에서 면세 사업 전용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의 과세 사업과 관련해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면세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게 되는 것 아니면 소비하는 것 같은 말이죠. 사용이나 소비나 이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과세한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면세 사업 전용이라는 것은 자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어요.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겸용하는 사업자를 생각을 하면 됩니다. 겸용. 네. 자, 그러니까 면세 사업 전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말한 대로 자기의 과세 사업에 관련하여 생산했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면세 사업을 위해서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했다면 부가가치세를 내라 하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자, 우리 학원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컴퓨터 학원을 하고 있어요. 컴퓨터 학원은 면세 사업이에요. 면세 사업. 그리고 뭐를 또 하고 있냐면 컴퓨터 대리점을 하고 있어요. 컴퓨터 대리점은 과세 사업이에요. 자, 같은 컴퓨터를 취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경우 요즘은 별로 없는데 한 20년 전에는 이런 사업자들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 학원을 하려면 컴퓨터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 대리점 하시는 분들이 컴퓨터 학원을 같이 하는 경우가 과거에 있었어요. 우리 이 지역에도 있었습니다. 상당히 오래전인데 뭐 아주 브랜드 있는 그 회사 대리점 했던 실버 로타리에서
그 사장님이 학원도 했었어요.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 자, 과세 사업과 관련해서 취득한 재화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컴퓨터 대리점에서 판매하려고 컴퓨터를 공장에서 사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판매해야 되죠, 그걸. 그런데 그 중에 일부를 학원에서 갖다 써요. 학원에서 갖다가. 그러면 학원도 대표자가 김 사장이고 대리점도 그 사람이에요. 김길동이라는 사람이에요. 여기도 김길동, 여기도 김길동. 그런데 컴퓨터 대리점에서 사용하려고 컴퓨터를 사다가 여기서 팔지를 않고 학원에서 갖다 쓰면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면세 사업을 위하여 사용을 했어요. 소비했어요. 이것은 뭐로 본다?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판매한 걸로 봐야 돼요. 판매한 걸로. 왜 그런지는 미리 말씀드리면, 여러분 아까 부가가치세 납부세 계산이 어떻게 됐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가지고 납부하죠. 그렇죠? 자, 공장에서 컴퓨터 사올 때 만약에 100만 원짜리 한 대를 사왔으면 부가세가 10만 원이잖아요. 부가세 10만 원을 어떻게 해요? 삼성전자에다 납부했겠죠. 그렇죠? 그러면 공제 받습니다. 그거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아요. 근데 공제를 받은 그 컴퓨터를 판매해가지고 납부세액이 나와야 되는데 매입세액 공제만 받고 판매를 안 하고 학원에서 갖다 쓰면은 면세 사업자니까 부가가치세가 없어. 학원에서 학원비에는 부가가치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세금을 걷어들일 기회를 놓쳐버렸죠. 판매가 일어나야 부가가치세가 매출세액이 발생을 하는데 대리점에서 팔질 않고 학원에 가서 써요. 그러면 학원에 수강료가 막 발생을 했을 텐데 수강료에는 부가가치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네.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버스 운송 사업하고 전세버스 운송 사업하고 겸하는 운수 사업자들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관광버스, 관광회사 있죠. 그 운수 사업을 하는 사장이 시내버스 사업도 같이 하는 데 있어요. 그러면 같은 버스니까 기사들도 채용해야 되죠. 또 버스 정비도 시설도 있어야 되고 인력도 갖춰야 되죠. 자, 버스 정비하는 인력과 시설이 있고 또 기술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그러면 뭐 관광버스도 사업도 할 수 있고 시내버스 사업도 할 수 있겠죠. 두 가지를 겸업해. 그러면은 시내버스 사업은 뭐예요? 면세 사업이에요. 앞으로 뒤에서 배우겠지만. 근데 관광버스는 과세 사업이에요. 과세 사업. 예, 그래서 만약에 관광버스를 수리하려고 무슨 기계를 하나 샀어요. 네. 5천만 원짜리. 그러면 그거는 관광버스에서만 사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안 쓰고 그 기계를 관광버스에서 사용하겠다라고 해가지고 500만 원 매입세 공제를 받았네. 그런데 사용은 시내버스에서 쓰고 있어요. 시내버스에서. 그러면은 그 5천만 원, 500만 원 매입세 공제 받은 거 다시 납부해야 돼. 판매한 걸로 보는 거예요. 자, 우선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가공급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와 그 유지 비용. 자, 여러분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라는 건 뭐냐면 승용차로 돈벌이를 하는 것이 영업용 소형 승용차예요. 그러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라는 건 뭐냐? 승용차로 영업을 안 한다는 겁니다. 네. 자, 내용을 읽어보면 과세 사업을 위하여 생산 취득한 재화를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와 그 자동차 유지를 위하여 사용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겁니다. 자, 과세 사업을 위해서 취득한 소형 승용차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소형 승용차기 때문에 과세 사업을 위해서 취득한 소형 승용차다 그러면 어떤 회사가 되느냐면요. 자, 이런 경우는 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와 그 유지 비용에 대해서는 공급으로 보겠다. 간주 공급을 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겁니다. 택시회사에서 영업용 택시를 구입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는데 그 택시를 비영업용 괄호 열고 업무용으로 쓴다든가 대표자 개인적으로 쓴다든가 비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것 이걸 말해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와 그 유지. 자, 택시 회사를 한번 예를 들어봤어요. 택시가 과세예요. 택시 회사가. 그래서 택시를 가지고 영업을 하잖아요. 손님들한테 돈을 받죠. 부가가치세 납부해요. 택시 회사. 그러면 택시 회사가 택시를 운영하려면은 자동차 회사에서 택시를 사잖아요. 그 만약에 2천만 원짜리 소나타를 샀다고 볼까요? 그러면은 200만 원이 뭐예요? 매입세액이에요. 2천만 원에 10% 매입세액. 그거 공제 받아요. 매입세액 공제. 그러면 그 택시를 가지고 이제 영업을 해야 되죠. 시내 다니면서. 근데 영업을 안 하고 업무용으로 쓰고 있어. 업무용이라는 건 뭐냐면 돈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어디 출장 갈 때 이게 타고 다니는 거. 그건 돈벌이를 하는 게 아니라 업무 수행을 하려고 쓰는 거죠. 차량 운반구로 쓴다는 얘기예요. 차량 운반구. 아니면 대표자 개인적으로 사용해요. 사장님 개인적으로. 사장님 자가용으로 쓴다든가 사장님 사모님 자가용으로 쓴다든가 사장님 아들, 사장님 딸 이렇게 자가용으로 쓰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된다? 매입세 공제를 해주면 안 돼요. 그래서 매입세 납부해야 돼요. 이것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와 그 유지 비용입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이 소형 승용차와 관련된 것으로 영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다 여기에 해당돼요. 운전교습학원 여기에 해당이 되고, 그러니까 운전교습학원은 학원이지만 과세사업자예요. 운전학원은. 그래서 운전학원에서 운전교습용으로 승용차를 사면은 매입세 공제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걸 운전교습용으로 계속 써야 되는데 운전교습용으로 안 쓰고 업무용으로 쓰거나 대표자의 자가용으로 쓰든가 이러면 뭐예요? 공급으로 보겠다.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겠다 이거예요. 과세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자가공급의 세 번째, 타사업장 반출. 아까 제가 살짝 얘기했어요. 타사업장 반출에 대해서는 아까 어디서 이런 말이 나왔냐면 이천에 공장이 있어요.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서울에 직매장을 만들어서 서울 직매장으로 이렇게 운반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도 우리 회사고 이천 공장도 우리 회사예요. 그런데 세금을 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게 바로 여기 있는 타사업장 반출. 자,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자, 여러분,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는 건 자꾸 뭘 의미하는 거냐면 과세가 된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된다. 이걸 여러분이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타사업장 반출은 어떻게 해요? 자가공급. 자기가 자기에게 공급한 걸로 해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세금은 내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자가공급의 세 가지 경우 이건 좀 쉽죠. 요거는 타사업장 반출은 쉽게 이해가 가죠. 쉽게 이해가 갈 겁니다. 그런데 되게 사람들이 이걸 잘 이해를 못해. 면세사업 전용. 왜냐면 아직 면세사업, 과세사업 이게 잘 모르거든요. 이제 부가가치세 이론을 이제 처음 배우는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이거 특히 잘 이해를 못해. 비용업용 소형 승용차와 그 유지 비용. 이게 무슨 말일까? 아까 말씀드린 택시회사, 렌트카 회사. 렌트카가 주로 승용차를 렌트하잖아요. 뭐 화물차나 이런 건 해당이 안 돼. 소형 승용차. 여기서 말하는 소형 승용차는 8인승 이하 승용차를 말하는 겁니다. 비용용 소형 승용차와 그 유지 비용에 관한 거. 아까 택시 회사를 예를 들었던 거. 자, 요 세 가지 자가 공급으로 보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 간주 공급의 첫 번째 경우를 봤습니다. 자, 두 번째 개인적 공급. 자, 개인적 공급은 어떤 것이냐?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했다면 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자가 사용 소비한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여기 지금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개인적 공급에는 자기가 생산했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관계없이 자기가 사용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 회사가 전자제품 회사예요. 그래서 공기청정기 만드는 공장이야. 그러면 공기청정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저걸 만들었으면 판매해야 되죠. 저거 공기청정기 만드느라고 저기에 들어가는 부품들 전부 사면서 부가가치세 다 공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다 이익을 붙여서 부가가치를 창출해가지고 저걸 판매하면은 매출세액이 발생하죠. 그러면 국가에서는 그 매출세액과 저거 만드는 데 들어간 매입세액을 빼가지고 세금을 국가가 걷어들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공기청정기를 판매하지 않고 사장님 집에서 갖다 썼어요. 사장님 집에. 그러면 판매가 안 일어나니까 국가가 세금 징수가 못 되죠. 그게 바로 개인적 공급. 이거 세금 내라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이건 뭐냐.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았어요. 이게 뭐냐. 사장님이 자기 동생이 공기청정기를 사러 왔어요. 그러면 이게 소비자가가 80만 원인데 동생한테 80만 원 다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래 20만 원만 받자 하고 아주 싸게 줬어요. 그러면 시가보다 60만 원을 싸게 받았죠. 그거 시가로.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은 것은 20만 원 받았다고 신고하면 세금이 2만 원밖에 안 되죠. 10%니까. 20만 원 받았다고 했어도 세금은 얼마를 내라? 60만 원짜리면 6만 원을 세금으로 신고해야 된다 하는 게 바로 이 개인적 공급에 있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 공급, 자기가 생산해가지고 자기가 쓰는 거, 과세된다는 거 세금 내야 됩니다. 그리고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것도 거기에 해당이 돼요. 그 차액만큼 세금 더 내야 돼요. 다음에 또 특수한 재화의 공급 세 번째, 사업상 증여가 또 세 번째 특수한 재화의 공급이에요. 자, 사업상 증여는 뭐냐면 역시 자기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것이에요.
요거는 아까 제가 여러분들 경품 행사 얘기했죠.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고객에게 증여하는 거. 이거 공급으로 보고 세금 내야 된다고 그랬죠. 예. 냉장고 경품을 걸었어요. 냉장고가 100만 원짜리다. 그러면 세금 10만 원 내야 돼요. 회사가. 예. 그래서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증여한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는 겁니다. 보통 거래처에다 증여라는 건 뭐예요? 예, 그냥 뭐 경품을 주었다든가 접대를 했다든가 이런 것이 되겠죠. 예, 사업상 증여. 그다음에 네 번째, 폐해 없이 잔존재화. 이것도 간주 공급으로 보는 거예요. 사실상 판매가 안 일어난 거예요. 잔존재화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재고입니다. 재고. 남아있는 재고. 자,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가 생산했거나 취득한 재화 중 남아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본다. 예. 재고 남은 거 이거 세금 안 내도 되냐? 내야 돼요. 판매된 걸로 보고 자기에게 공급한 걸로 본다. 그래서 폐 없이 잔존재화도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아주 특수한 재화의 공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게 왜 이게 세금 내야지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세금 내야 된 이유가 뭐냐면요. 자, 폐 없이 잔존재화도 매입을 할 때 매입세액 납부했죠. 그거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매입세액 빼고 납부하거든요.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재고 남아있는 게 공제받은 게 아니야. 아직 신고를 안 했어. 그러면 그거는 부가가치세 신고 안 합니다. 공제받은 것이 재고로 남아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여기서는 전제가 뭐냐. 예, 불특정 그 다수에게 증여했다 하는 것도 그 냉장고가 매입세 공제를 받았다는 전제예요. 예, 그런데 그건 당연히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는 한 법인이라면은 3개월에 한 번씩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잖아요. 3개월에 한 번씩 부가가치세 애정신고, 또 확정신고, 애정신고, 확정신고 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매입세액 신고가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받은 걸로 간주하고 이렇게 과세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특수한 재화의 공급, 이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 없이 잔존재화. 요거 좀 잘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어려웠어요. 오늘 부가가치세 이론에 이제 깊숙이 들어왔고요. 다음 시간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들을 한번 여기 밑에 또 정리된 게 있으니까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들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